전라남도 신안군에 금정구의 섬이 생겼다. 금정구의 자매도시인 신안군이 임자도를 금정구의 명예섬으로 지정 공유하기로 한 것이다. 임자도는 수많은 섬으로 이뤄진 신안군에서 두 번째로 큰 섬으로 천혜의 비경과 국내 최장 12km의 대광해 수욕장을 간직한 섬이다. 지난 5월 8일 금정구와 신안군은 대광해 수욕장 숲 배움터에서 임자도를 금정구의 섬으로 지정하는 표지석에 대한 제막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금정구청장을 비롯한 금정구의회 의원, 중소기업발전협의회 위원 등 30명이 참석했다. 신안군에서 준비한 제막식 행사장은 홍매화가 유명한 임자도를 상징하는 붉은색으로 특색 있게 꾸몄다. 제막식에는 금정구와 신안군의 상호 돈독한 교류와 발전을 희망하는 금정구청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신안군 주민과 금정구 방문단 80여 명이 금정구의 섬 임자도 선포를 축하했다. 전라남도 신안군은 관내에 섬이 없는 자매결연 지자체를 대상으로 명예 섬을 지정하고 공유의 1004개 섬이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섬의 가치를 홍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금정구와 신안군의 인연은 민간교류에서 시작됐다. 1999년부터 새마을 부녀회를 통해 신안 소금 판매 등의 민간교류가 있었으며 본격적인 상호 교류를 위해 2023년 9월 18일 자매결연을 맺은 것이다. 또한 이번 명예의 섬 지정 외 신안군은 금정구민을 위한 신안 자연, 휴양관 할인 및 박물관 등의 7개소의 자매도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금정구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면 할인받을 수 있다. 금정구가 범정부 차원의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과 예산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공공기관의 취합 의피의 확산을 추진한다. 금정구는 지난해 12월 한글, 엑셀, PDF, 이미지, PPT, ODT 파일을 직제순과 같은 설정된 순서에 따라 하나의 파일로 병합하는 취합 의피를 자체 제작 도입해 직제순 등에 따른 데이터 취합 소요 시간을 90% 이상 단축했다. 취합 업무는 데이터 기반 과학적 의사결정을 위한 공공기관의 공통 사무로 자료 취합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단순 반복적인 사무이지만 업무량이 많아 각 기관의 업무 병목 현상의 원인이 됐다. 정작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정책 수립에는 시간을 쏟을 수 없어 정책적 활용에 장애가 있었고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금정구는 취합 의피를 전 공공기관으로 확산, 범정부 차원의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과 의피의 개발에 필요한 예산 절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취합 의피를 전국 공공기관 1107개에 확산할 경우 업무시간 절감과 연간 최소 203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 및 소속 구군을 우선으로 지원하는 1단계 확산은 4월 25일부터 5월 10일까지 진행됐다. 1단계에는 부산광역시 서구 영도구, 부산진구, 북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인천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광주광역시 동구가 참여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2단계 확산은 오는 6월부터 진행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업이용 취합 의피의 범정부 확산 지원과제 협업이용 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금정구청 관계자는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각 기관이 현안 업무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금정구의 일하는 방식 혁신 우수 사례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번 협업을 계기로 앞으로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무는 다양한 행정협업 사례가 나오길 기대한다라고 했다. 한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금정 여행을 떠나보자. 2024 금정구 스마트 투어가 5월부터 시작해 오는 10월까지 계속된다. 2024 금정구 스마트 투어는 금정구를 찾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주요 관광지를 돌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퀴즈를 풀고 경품을 신청하는 관광 프로그램이다. 2024 금정구 스마트 투어에 참여하고 싶다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에서 더 트리퍼 앱을 설치하고 여행 지역을 부산으로 선택하면 금정구 스마트 투어를 찾을 수 있다. 투어를 시작하면 금정구 지도에 관광 명소마다 금정구 소통 캐릭터 프리가 나타난다. 총 24개의 명소가 있는데 명소마다 관광지 설명과 퀴즈를 풀 수 있다. 경품 응모는 퀴즈를 3회 성공 후 앱에서 선물 신청 후 금정구청 블로그에 있는 모바일 스마트 투어 게시물에 참가 후기를 댓글로 남기면 신청이 완료된다. 매월 약 20명 정도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 모든 이벤트가 끝나고 전체 미션 완료자를 대상으로 피크닉 매트를 증정하는 결산 이벤트도 준비돼 있다.
금정구가 지난 5월 희생과 봉사 정신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지역을 빛낸 구민에게 수여하는 제34회 향토봉사상 4개 부문 수상자 4명을 최종 선정. 금정산 성축제 개막식에서 시상식을 진행했다. 지역사회발전 부문에는 박장호 남산동 주민자치위원회 부문, 주민화합자원봉사 부문 김상기 부곡이동 전 새마을협의회장, 교육문화체육발전 부문 어준 장전이동 주민자치위원회 부문, 효행 선행 희생 부문 김대우 바르게살기운동 금정구 협의회 회장이 수상했다. 지역사회발전 부문 수상자 박장호 씨는 관내에서 54년간 남양냉동 식품을 운영하며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복지 향상에 기여했다. 집수리봉사단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 마을 공동체와 연계한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지원 등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주민화합자원봉사 부문 수상자 김상기 씨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역, 주거 취약하고 집수리 지원, 마을 문제 해결단 활동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프로그램 봉딩이 출동 희망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역의 자원봉사 활동에 앞장서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했다. 교육문화체육발전 부문에 선정된 어준 씨는 지역 서열을 콘텐츠로 한 마을 축제 개최와 소정 네트워크 협동조합 설립으로 마을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 마을 내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마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 문화 발전과 공동체 회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효행 선행 희생 부문 선정된 김대욱 씨는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연탄 나눔 사업, 농촌 돕기 봉사활동 홀로 어르신 도시락 배달, 경로잔치 개최, 경로식당 무료 급식 지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등 헌신적인 선행활동으로 따뜻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됐다. 금정구의 향토봉사상은 1991년 시상 후 해마다 지역봉사를 몸소 실천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로 만들기 위해 헌신해온 자랑스러운 구민을 선정해 시상한다. 향토봉사상은 후보자 접수, 현지 사실조사와 외부 심사위원이 참여한 심사위원회를 거쳐 수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금정구가 치매 어르신의 안전한 노후를 위해 경찰서, 우체국 등 관내 정부 기관과 힘을 모았다. 금정구와 금정경찰서, 금정구 치매안심센터가 실종 어르신 발생 예방과 조속한 발견을 위해 트라이앵글 치매 안전망을 구축했다. 실종 예방 및 실종 후 골든타임 내 실종자를 찾을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 경찰서, 행정복지센터가 협조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다. 경찰서와 행정복지센터는 실종 또는 배회 경험이 있는 노인을 발굴하고 치매안심센터는 배회, 인식표 발급 및 치매 진단자, 미진단자 분류한 개인 맞춤형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해서 등록 관리한다. 서금 지구대 실종 수색 담당자의 제안으로 배회, 인식표를 내구성이 좋은 재질로 교체해 세탁과 마찰로 인한 손상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고 기존 옷감 앞면에 부착하던 것을 옷감 겉면으로 부착 위치를 변경해 배회 단계에서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며 관내 지구대 및 행정복지센터 실무자와 통장을 대상으로 안전지킴이를 양성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금정구 보건소와 금정우체국은 돌봄 사각지대 위기 치매 환자 발굴과 지원을 위해 손을 잡았다. 보건소와 우체국은 지난 5월 17일 2024년 치매동행 복지등기 우편 서비스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나섰다. 치매동행 복지등기 우편 서비스 사업은 금정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 1,000명을 대상으로 우체국 집배원이 치매관리 서비스 안내문을 우편 배달하면서 체크리스트를 통해 주거 환경 및 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치매안심센터는 전달받은 정보를 통해 위기 가구를 발굴 및 관리하는 사업이다. 보건소와 우체국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을 대상으로 치매 관련 교육과 치매 동행, 복지 등기, 우편 서비스 전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5월 말부터 본격적인 배달을 시작했다. 이번 사업 시행으로 지역사회 공공자원의 협력을 통해 치매 대상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해 사회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정구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 동행 복지 등기 서비스를 통해 사각지대 치매 어르신 발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정구 보건소는 금정구 지역 주민 300여 명 대상으로 노년기 구강건강 관리 강화를 위한 100세 인생 치아 건강교실을 운영한다. 100세 인생 치아 건강교실은 금정구 보건소 구강보건실 치위생사가 주민이 방문하기 쉬운 13개 동 행정복지센터로 찾아가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틀니관리법, 입체조 등 맞춤형 구강 서비스를 제공해 노년기 구강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실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는 13개 동으로 확장했다. 5월부터 부곡 2동 시작으로 서이동, 부곡 1동, 구서 1동 등 11월까지 13개 동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일정 및 문의사항은 건강증진과로 연락하면 된다. 금정구 보건소 관계자는 집 근처에서 듣는 유익한 구강 프로그램을 통해 구민의 구강 건강과 구강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6월 9일은 구강보건의 날이다. 만 6세에 처음 나오는 영구치를 건강하게 보존하기 위해 지정된 날이다. 특히 만 6세에 나오는 6세구치는 유치가 빠지기 전에 올라오기 때문에 유치로 착각하기 쉽고 구강 제일 안쪽에 있어 관리가 어려워 충치 감염률이 높다. 이에 구강보건의 날은 영구치를 잘 관리해 평생 건강하게 사용하자는 의미로 구강관리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날이다. 금정구가 도로명주소 사용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가 적힌 안내판을 제작해 배부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해 119 등 구조기관에 신고해야 할 때 당황한 나머지 주소가 떠오르지 않는 상황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다. 특히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홀몸 어르신인 경우 집 주소가 생각나지 않아 신고가 지연되면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 금정구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와 연계해 서비스 이용자 및 수요 희망자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전담 생활 지원사가 현장을 방문해 눈에 잘 띄는 냉장고, 현관문, 방문 등에 도로 명주소 안내판을 부착했다. 도로 명주소 안내판은 어르신들이 한눈에 잘 읽으실 수 있도록 가로 15cm, 세로 21cm 규격의 큰 크기로 어르신이 살고 있는 집의 도로 명주소뿐만 아니라 긴급 신고 번호와 자녀, 가족 등 보호자 연락처도 함께 표기할 수 있어 긴급 상황 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가 교육비 부담이 커지는 학령기 자녀가 있는 다자녀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자녀 교육 지원 포인트 사업을 지난 5월 20일 시작했다. 지급 대상은 소득 재산 기준에 상관없이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2006년에서 2017년생에 해당하는 부산시 거주 다자녀 가정이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연일에 2자녀 가정에는 30만원, 3자녀 이상 가정에는 50만원이 지급된다. 교육 지원 포인트는 부산 지역 화폐 동백전의 정책 지원금으로 지급되며 교육비 항목에 해당하는 동백전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학습 교재 및 도서 구입,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학습 공간, 예체능 학원 수강료 문구 복사 인쇄비, 초등 생존 수영 능력 함양을 위한 수영장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다만 공교육 강화 및 사교육 경감을 위해 국영수 등 학습학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다자녀 가정의 편의를 위해 포인트 사용 범위를 확대해 온라인 서점 4곳에 한해 온라인 결제가 가능하다. 신청은 모바일 동백전 앱에서 하면 된다. 동백전 앱 정책 자금 신청에서 다자녀 교육 지원 포인트를 신청하면 된다. 자녀와 주민등록 동일 세대일 경우 즉시 포인트가 지급되며 분리 세대일 경우 가족관계 등록부 등 확인 후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아니거나 이지폰 사용 등으로 모바일 신청이 어려우면 부산 다자녀 교육 지원 포인트 전담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금정구가 주최하고 금정문화원이 주관하는 제11회 금샘문학상의 작품을 기다린다. 금샘문학상은 금정구와 부산이 품고 있는 역사, 자연, 문화 등 다양한 소재를 문학으로 형상화하기 위해 2014년 제정한 상이다. 공모 부문은 웅문과 산문으로 나뉘어 있다. 공모 편수에 맞지 않으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공모 부문과 편수를 꼭 확인해야 한다. 등단 작가를 포함해 전국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응모 작품은 모든 매체에 발표되지 않은 순수 창작 작품이어야 함. 표절, 모방 또는 중복으로 응모에 입상한 사실이 확인되면 입상을 취소한다. 공모 기간은 오는 9월 9일부터 10월 4일 오후 6시까지며 금정문화원으로 방문 또는 등기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당선작은 10월 25일 금정문화원 누리집에 발표할 예정이다. 상금은 소설 부문 500만 원, 수필 부문 300만 원, 시시조 부문 300만 원이다. 공모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금정문화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진행한 제10회 금샘문학상에는 총 368편의 공모작이 접수됐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응모 편수가 늘어나고 있다. 금정구가 음식점 위생 등급제에 대한 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관내 음식점의 위생관리 능력 향상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2024년 음식점 클린업 위생 등급제 컨설팅을 진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는 음식점 위생 등급제는 위생 관련 분야 44개의 항목을 평가한 후 우수한 업소에 대해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로 등급은 점수에 따라 매우 우수, 우수, 좋음으로 나뉜다. 금정구는 오는 8월 30일까지 컨설팅 희망업소를 모집해 위생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한다. 모집 대상은 식품 접객업소이며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 이력이 없어야 한다. 시설 기준 위반 업소와 가맹점 2,000개 이상 프랜차이즈 업소는 제외된다. 컨설팅은 시설조사 및 위생 등급제 절차 안내 등 사전 방문 컨설팅, 위생 등급제 운영 규정 평가 기준에 의한 업소 방문 현장 컨설팅, 후드, 냉동 냉장고, 바닥 등 청소 지원, 신청 지정 업소, 인센티브 지급 등이다. 위생 등급을 지정받은 업소는 2년간 지정서 및 표지판 교부, 출입검사 면제, 위생용품 지원, 배달앱, 네이버 플레이스 금정구 누리집 등 업소 홍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컨설팅을 원하는 업소는 금정구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신청서와 동의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금정구청 별관 3층 환경위생과 식품문화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메일로도 접수할 수 있다. 금정구 보건소는 지난 5월 강원도 홍천군에서 올해 첫 중증열성열 소판감소 증후군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구민이 자주 이용하는 등산로 및 산책로에 자동 분사기를 설치해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에 나섰다. 야외 활동이 많은 5월에서 11월 진드기, 매개 감염병 최선의 예방책은 진드기에게 물리지 않는 것이다. 금정구는 유동 인구가 많은 등산로 입구 등 18개소에 해충기피제 자동 분사기를 설치했다. 정확한 위치는 금정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용 방법은 중앙의 빨간 버튼을 누르고 분사기 손잡이를 당겨 얼굴과 목 부위는 피하고 팔과 다리, 착용한 옷 위에 뿌리면 된다. 5세 이상의 어린이는 피부에 바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세 미만과 반려동물은 사용 금지다. 해충기 피제를 뿌리면 4에서 5시간 정도 효과가 지속돼 진드기 등 해충의 접근을 막아 쯔쯔카무시증, 중증열성열 소판감소 증후군, 라인병 등 감염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중증열성열 소판감소 증후군은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충기 피제를 뿌렸더라도 풀밭에 앉거나 눕는 것은 삼가고 집에 돌아가면 반드시 옷을 털고 들어가 샤워하고 옷은 즉시 세탁해야 한다. 야외 활동 후 2주 이내 고열, 오심, 구토, 설사, 근육통 등의 증상이 발현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아야 한다. 수영강에서 세척소류지로 이어지는 지류, 임석마을을 지나는 강, 바로 임석천이다. 임석천은 수포원에서 수영강 갈매길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이어지는 하천이기도 하다. 금정구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의 하나로 임석천 누리기를 조성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임석천을
수영장과 스포원을 이어주는 누리길로 만들어 국민 휴식 공간을 조성한 것이다. 스포원 남측 주차장에서 선두구동 목욕탕 방향으로 걷다 보면 임석교를 만나게 된다. 여기서부터 수영장까지 약 800m 보행로가 임석천 누리길이다. 임석천 누리길은 임석천을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조성됐다. 임석교에서 수영장 쪽으로 바라보고 오른쪽 길은 전망테크와 수변 바람길이 있고 왼쪽 길은 힐링 테마 숲길이 있다. 오른쪽 길도 좋지만 힐링 테마 숲길이 있는 왼쪽 길을 추천한다. 보도블럭으로 깔끔하게 정비된 길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왼쪽으로 샛길 하나가 보인다. 마치 비밀의 정원으로 들어서는 듯한 샛길로 들어서면 울창한 나무들이 따가운 햇볕을 가려준다. 숲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면 더 멋진 풍경을 만날 수 있다. 2사람 정도 지나갈 만한 오솔길, 양옆으로 키 큰 나무들이 병정들처럼 줄지어 서 있다. 시원하게 불어오는 강바람이 더위를 식혀준다. 숲길을 빠져나오면 고가다리 아래를 지나 테니스장 옆을 지난다. 여기서부터는 차량도 통행할 수 있어 차량 통행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 테니스장을 지나 조금만 더 걸으면 수영장이다. 수영장 갈매길에는 나무들이 초록잎을 흔들고 있다. 임석천 누리길에서 이어지는 수영장 갈매길에는 벚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다. 초록이 가득한 지금의 임석천 누리길도 좋고 내년 봄 벚꽃이 필 때 다시 찾아도 좋을 것 같다. 6월 29일 한 무대에서 보기 어려운 우리나라 대표 무용 예술가들이 금정구에 모인다. 금정문화회관에서 열리는 2024 댄스 하이라이트 페스타를 위해서다. 먼저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인 심연희 발레리나와 박종석 발레리노가 파드대를 선보인다. 이번 무대는 낭만 발레의 대표작 지젤 이막에서 진실한 사랑을 깨달은 두 남녀의 애절한 몸짓을 그린다. 춤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준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는 바디 콘서트로 무대에 오른다. 클래식부터 전통민요 아리랑까지 우리에게 익숙한 음악을 배경으로 한시도 지루할 틈 없이 구성된 공연은 인간의 몸과 춤의 한계를 뛰어넘는 전율로 관객을 맞이한다. 엠넷 댄스 서바이벌 프로그램 댄싱 아웃 시즌2의 우승자 김설진의 솔로 무대도 있다. 스트릿 댄서로 시작해 현대무용과 마임까지 아우르는 김설진의 이거 말해도 되려나. 공연은 기존의 무용이라는 장르에 갇히지 않고 때로는 마임인 듯, 때로는 연극인 듯한 몸짓이 매우 인상적이다.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는 단체의 LD피고 파기카츠의 노코멘트와 SD코의 판빈 공간의 몸, 그리고 모에르 댄스 컴퍼니의 집 속의 집, 툇말 의무용단의 해변의 남자도 펼쳐진다. 어느 한 공연도 빼놓을 수 없는 우수한 하이라이트 작품을 오직 금정문화회관 2024 댄스 하이라이트 페스타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한낮에는 땀이 송골송골, 저녁에는 시원한 바람이 살랑이는 더없이 좋은 계절을 즐기기에 딱 좋은 요즘. 올해로 21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금정수요 음악회의 6월 공연은 실내악과 듀오, 해설이 함께하는 음악회와 목과 노중주로 다양한 무대를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에 준비했다. 6월 5일에는 로베르트 슈만의 낭만주의가 열린다. 사단법인 더 솔로이스트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스트링 오케스트라, 챔버 뮤직 소사이어티, 아마추어 카메라타, 주니어 뮤지컬단의 5개의 단체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 공연은 슈만의 피아노 4중주 2비장조 작품 번호 47과 피아노 5중주 2비장조 작품 번호 44를 준비했다. 6월 12일에는 황미리 앤 고충진 듀오 콘서트가 열린다. 플루트와 기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우아한 음악을 들려줄 이 공연은 맑고 부드러운 플루트의 음색에 잔잔하고 화려한 기타의 선율을 더했다. 크리스탄 고틀립 샤이들러 플루트와 기타를 위한 소나타 라장조 작품 번호 21의 5곡을 준비했다. 6월 19일에는 피아니스트 금찬이의 창작 뮤직 스토리 콘서트 음악숲이 열린다.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작곡가를 소개하고 무지개 거울 속 세계의 신비로운 이야기를 다양한 감성과 색채로 클래식과 해설이 있는 음악회로 관객에게 복합융합 예술을 준비했다. 루드비히 슈테 숲속의 요정들의 14곡을 준비했다.
6월 26일에는 노블목관 오중주 창단 영주회 북유럽에서 온 편지가 열린다. 노블목관 오중주는 잘 알려지지 않은 목관 오중주곡을 알리기 위해 모인 단체이다. 처음을 알리는 이번 공연에는 북유럽의 작곡가들로만 이루어진 프로그램으로 구성했으며 오토 모르텐센 목관 오중주의 세 곡을 준비했다. 6월의 브런치 콘서트는 피아노의 회상이라는 주제로 25일 오전 11시에 관객을 찾아온다. 이번 브런치 콘서트는 누구나 좋아하는 베토벤의 명작 피아노 소나타 14번 월광, 슈만의 아라베스크, 그리고 모차르트의 오페라와 리스트의 피아니즘이 만남, 돈주앙의 회상을 피아니스트 손정범의 솔로 연주로 들어본다. NSQ 콩쿠르, 독일 아드 콩쿠르 인터내셔널, 정원 피아노 어워드를 석권한 피아니스트 손정범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이, 중앙일보 문학팀 음악 담당 기자인 김호정의 맛깔스러운 해설이 더해져 관객을 피아노의 세계로 안내한다. 2012년부터 13년째 부산 금정문화회관을 대표하는 11시 브런치 콘서트에서 바쁜 일상은 잠시 잊고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란다. 금정구 육아종합지원센터 3층에는 꿈샘 장난감 도서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영유아의 연령과 흥미에 맞는 장난감은 우리 아이의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영유아는 다양한 장난감으로 놀이하는 과정을 통해 신체 인지, 정서 발달과 관련된 전인적인 성장의 기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의 성장 과정에서 연령과 흥미에 따라 특정 시기에 필요한 장난감이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장난감 사용 주기가 짧고 양육자의 비용 부담이 큰 것이 현실입니다. 꿈샘 장난감 도서관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해주는 차원에서 영유아들이 다양한 장난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꿈샘 장난감 도서관은 영유아들의 흥미 유발과 창의력 신장을 위한 장난감 1천여 점을 갖추고 있으며 영유아의 발달에 필요한 5개 영역별로 분류해 비치하고 있어 우리 아이의 흥미에 맞는 장난감을 편리하게 선택하고 대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꿈샘 장난감 도서관은 2024년 상반기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장난감 추가 구입 품목 희망 조사를 반영해 50여 점의 장난감을 추가로 구비해 5월 31일부터 대여하고 있습니다. 꿈샘 장난감 도서관에서 우리 아이의 꿈과 호기심, 그리고 창의력을 키워줄 장난감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금정구 보건소는 마을건강센터 3개소에서 65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노쇠 예방을 위한 건강업 교실을 오는 7월까지 매주 화요일 운영한다. 프로그램 참여 대상은 노쇠 선별 검사 결과에 따라 전 노쇠군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교육은 노쇠 예방 및 작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목표로 인지 개선 활동, 근력 강화 운동, 영양교육 및 공동체 교육 등을 제공하고 일상 나누기 및 사회적 활동 등을 통해 노년층이 겪고 있는 외로움이나 사회적 고립감 해소에 도움을 준다. 또한 수업 종료 후에는 건강 소모임을 결성해 프로그램에서 배운 내용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어 노쇠 예방을 위한 건강 습관 형성 및 유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노쇠 예방을 위한 운동도 배울 수 있고 참여자들과 일상 나누기를 하며 즐겁게 보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금정구 마을건강센터에서는 지난 3월부터 건강업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주민 누구나 노쇠 선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노쇠 선별 검사는 예약제로 운영되며 검사를 원하는 주민은 서이동 마을건강센터, 서삼동 마을건강센터, 장전이동 마을건강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최미숙 씨는 아침에 눈을 뜨면 본인보다 나이 많은 고령의 어머니가 눈에 아른거립니다. 본인도 무릎 관절과 고혈압 등으로 몸이 좋지 않지만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거동이 전혀 되지 않는 어머니를 홀로 부양하느라 본인 몸은 항상 뒷전입니다. 한 해 한 해 시간이 갈수록 어머니의 상태가 악화하는 게 눈에 보이니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모셔 조금이나마 편히 계셨으면 하는 마음과 본인이 힘이 닿을 때까지는 옆에서
어머니를 부양을 하고 싶은 마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기초생활수급자라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병원비 본인 부담금이 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생계급여로 들어오는 급여는 제외되거나 감소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생각이 많아집니다. 미숙 씨에게는 3명의 딸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도움은커녕 살가운 전화 한 통도 잘 오지 않습니다. 특히 첫째 딸은 몇 년 전 일을 치고선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간암으로 투병하다 하늘나라로 가게 된 남편이 유일하게 남겨놓은 재산인 집을 첫째 딸이 담보대출을 받고는 이자를 갚지 않아 경매에 넘어가게 될 위기에 놓였고 미숙 씨가 모든 빚을 떠안게 됐습니다. 유일한 소득인 어머니의 수급비와 기초연금으로 매달 대출이자와 원금을 갚고 남은 돈으로 겨우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시설에 모시는 게 고민되시면 요양보호사를 부르고 그 시간에 본인 병원도 다녀오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시는 건 어떠세요? 나는 직원의 말에 터놓고 말할 곳이 없어 혼자 고민하고 혼자만 감당하려고 했었는데 많이 의지가 되네요. 따뜻한 말씀만이라도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혼자서 많은 걸 짊어지고 있는 미숙 씨를 위해 이웃 여러분들의 따뜻한 손길을 전해주세요. 지난 5월호 다시 희망을 꿈꾸게 해주세요에 후원해주신 이세연, 윤송자, 김수영, 신영옥, 문정회, 김명수, 서삼동 적십자회, 금정구 복지회, 박명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진료실에서 아이들을 진료하다 보면 아이 체중이 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아이 너무 뚱뚱한데 어떻게 하면 좋나요? 자주 감기에 걸리는데 평소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하나요? 등의 질문을 많이 받는다. 요즘 부모는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관심이 많아 이런 질문들은 너무나 당연하다. 올바른 영양 상담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아이들의 바른 성장과 발달은 우리나라 미래의 큰 자산이 아닐 수 없다. 먼저 아이들의 건강 시기의 장점은 건강하고 적절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고 중요한 영양소를 획득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성인이 됐을 때 혈압, 심장질환, 제2형 당뇨, 암, 골다공증, 치아후식증 등과 같은 질환을 예방하게 해준다. 어린 시기에 적당한 영양은 성장을 적절한 방향으로 유도해주고 좋지 않은 대사 효과를 방지해 주어 비만의 위험을 줄여준다. 이유기 보충식을 살펴보면 분유 수요하는 이유식을 4에서 6개월에 시작하고 철분 결핍의 위험이 큰 경우는 붉은 고기와 철분 강화식품으로 보충해야 한다. 철분 결핍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영양 결핍으로 철분은 지능 발달에 매우 중요하고 언어 지연, 운동 발달, 면역력에 영향을 끼친다. 모유 수요하는 생후 4개월에 경구용 철분 제제를 시작해 철분 강화 이유기 보충식 도입 때까지 지속해야 한다. 이유기 보충식으로 피해야 할 음식으로는 흡인과 질식의 위험이 있는 땅콩, 팝콘, 포도알 등은 조심해야 하고 탄산음료, 과일 주스, 당분이 첨가된 음료, 소금과 설탕, 꿀, 생우유 등은 먹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아이들의 영양에서 비타민 D가 중요한데 역류하에서 결핍되면 당뇨병, 다발성 경화증, 류머티즘 관절염, 암 등의 발생이 증가하고 알레르기 질환의 유병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영아의 경우 하루 사용 영아 이유 섭취를 권장하고 1에서 18세까지 육경영 아이유를 권장한다. 미숙아의 경우는 하루에 400에서 800 아이유까지 권장한다. 기타 중요한 영양소로서 아연이 있는데 면역세포의 성장과 활성화, 단백질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핍되면 감염성 질환의 발생이 높아진다. 생후 6에서 12개월 시기에 섭취 부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족이 확인될 시 보충해야 한다. 이외에도 비타민C, 셀레늄 등의 미량 영양소와 식이섬유,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등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에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나머지 영양 상담으로 현미나 도정이 덜 된 잡곡으로 밥을 짓고 생선, 고기, 계란, 콩류 등의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군을 섭취해야 하며 다양한 색의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섭취하도록 한다. 간식을 먹이고 싶다면 과자 대신에 견과류와 발효를 주고 탄산음료 대신에 섬유질이 풍부한 생과일 주스를 주는 것이 좋다.